ITQXL 자격시험 출제 예상 모의고사 1회 교재는 159쪽을 참고하시고요. 제1작업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총 6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배점은 20점입니다. 함수 문제를 푸는 순서는 쉬운 문제 그리고 단일 함수를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일루곱 함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결과가 들어갈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부일루곱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함수 호출은 는 표시를 하신 다음에 함수의 이름 첫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부일루곱 함수가 찾아집니다. 자, 부일루곱 더블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함수 인수상자를 띄우기 위해서 fx를 클릭합니다. 함수 인수상자가 나오면 첫 번째는 찾을 값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H14셀 무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전체 표 범위를 잡으시는데, 자, 업체명이 무림으로 나왔으니까 자, 업체명 무림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자, H12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지금 지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애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업체명이 2번이고요. 업종이 2번이고 입주층 3번, 입주일이 4번, 그 다음에 계약기간 5번, 보증금이 6번, 월 임대료가 7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는 계약 기간을 가져오는 거니까 자, 계약 기간은 5번, 5번째 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열 번호는 클릭해서 5번째 열의 값을 가져와라 5라고 적으시고, 마지막에 있는 레인지 룩업은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라는 의미로 그냥 무조건 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무림의 계약 기간이 여기 3, 무림의 계약 기간 3, 자, 이렇게 동일하게 출력이 되죠. 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업체명 무림에서 클릭하면은 옆에 여기 목록 단추가 생기죠. 우리 유효성 검사로 만든 거 클릭하셔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저는 삼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삼성에 해당하는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바뀌면 제대로 부일루곱 함수를 적용을 하신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한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책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값을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부일루곱 함수를 풀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쉬운 함수가 5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 자, 몇 번째로라고 하는 그 번째를 지정하는 함수가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자, 5번은 월 임대료를 이용하여 라지 함수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들어갈 셀 클릭해 놓고 자, 는 표시하신 다음에 라지 함수 호출해야 되겠죠. LA로 지정하면 라지 함수 바로 찾아지고요. 라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위에 fx. 자, 함수 인수상자가 뜨면 첫 번째는 범위예요. 어디에서?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월 임대료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K 몇 번째로? 세 번째로 3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지금 숫자만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지금 월 임대료는 이미 서식이 적용이 돼서 쉼표 스타일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에 쉼표 스타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혼자 쓸 수 있는 함수가 1번에 순위를 구하는 게 있죠. 자, 입주일에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그리고 가로 열고 랭크 EQ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AND 연산자를 써서 결과를 1위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됐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무림의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결과가 들어갈 셀 클릭해 놓으시고 자, 랭크 함수 호출할게요. 는 표시하시고 랭크 RAN 하게 되면 RAN으로 시작되는 함수가 쭉 뜨는데 여기에서 랭크 EQ 함수 사용을 하겠죠.
자, 랭크 EQ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fx 들어가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상자가 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순위를 구할 각.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입주일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일이 되겠죠. 입주일 클릭. 자, 두 번째 REF는 자, 자료의 범위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무림의 입주일이 몇 등인지 알고 싶으면 전체 입주일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REF는 입주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랭크 EQ 함수의 두 번째 인수 REF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주소로 고정하셔야 되죠. 자, 키보드에 F4를 누르셔가지고 REF의 전체 달러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더가 있는데요. 오더는 정렬 방법, 즉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자, 만약에 내림차순 숫자가 큰 거를 1등을 주려면 0을 지정하시고요. 오름차순을 하려게 되면 1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입주일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더를 1로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3이라고 뜨는데, 자, 결과에 보니까 랭크 EQ 함수 써라 뒤에 AND 연산절을 써서 얘를 1, 2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저 위에 순위가 구할 수 있는 그 수식이 위에 나와 있고요. 그 뒤에다가 AND 기호 붙이시고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안에 위를 붙이시면 자, 몇 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자, N% 기호 붙이시고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위 쓰고 따옴표 닫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게 되면 몇 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른 애들도 해야 되니까 오른쪽 아래에 초록 점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수식을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비고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입주일의 연도를 추출하여. 자, 입주일이 지금 연, 월, 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도만 추출하면, 자, 연도를 추출하려면 우리 날짜 함수 중에서 이어 함수 쓰시면 되죠. 그래서 입주일의 연도를 추출하여 입주일 더하기 계약 기간이 2020 미만이면, 미만이라는 건 작다는 얘기죠. 미만이면 재계약,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자, 그래서 거기 그 함수에 보시면 if하고 이어를 같이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무림의 비고를 구하기 위해서 그 셀에서 클릭해 주시고, 자, 는 표시하신 다음에 if가 있고 이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야 될까요? 자, 앞에 있는 함수부터 순서대로, 자, if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fx를 누릅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식인데, 조건은 조금 이따 생각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면 재계약이라는 글씨를 출력을 할 거래요. 재계약으로 쓰시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해서 공백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따옴표를 2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따옴표 말고요. 큰 따옴표, 쌍따옴표 2개를 써주시게 되면 이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입주일의 연도를 추출해야 돼요. 자, 입주일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연도를 추출하려면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가 이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어 함수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를 같이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첩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중첩 함수. 자, 함수를 중첩한다, 겹쳐서 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함수 추가 상자가 있는데요. 함수 추가 상자 옆에 세모를 눌러가지고 자, 이어 함수가 있으면 이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함수 추가해서 직접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보이니까 이어를 바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던 if 상자는 없어지고요. 이어 함수 인수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도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어때요? 입주일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주일의 이어, 연도만 추출을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함수는 이어 함수 인수고요.
우리가 if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여기 수식 입력 줄에 보시면 현재 위치는 이어에 있는데 나는 if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전 함수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i하고 f 사이, 자 if 함수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수상자가 다시 뭘로 바뀌냐면 if 이전 함수의 인수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뽑혀진 거예요? 입주일이 뽑힌 거죠. 입주일에다가 뭘 해야 돼요? 더하기 계약기간. 계약기간 여기 있죠. 3년 클릭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2020 미만이면, 자 미만이라는 건 작다란 표시죠. 작다 얼마? 202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 if 함수의 조건 끝났고요. 만족할 때 재계약, 그렇지 않으면 공백.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모든 함수의 인수를 다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확인 낮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림은 재계약이 나오죠. 왜 재계약이 나오냐면 2015 더하기 3은 2018인데 2020보다 작으니까 재계약이 나온 거죠. 채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에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 평균. 반올림하여 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반올림할 때 라운드 함수 쓰고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d-average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 평균을 결과값이 들어갈 셀을 클릭을 하시고, 자, 는 표시하신 다음에 라운드 d-average 그러면 라운드 함수부터 먼저로 호출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라운드는 반올림 처리 함수죠. 라운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위쪽에 fx. 그러면 라운드 인수상자가 뜨고요. 첫 번째는 반올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숫자나 셀 위치를 지정하시는데 이건 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자릿수. 지금 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었거든요. 123만 5천 원을 124만 원으로 표시하려면 끝에부터 자릿수를 따져보면 어때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기호 붙이시고요.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해서 다섯 번째 결과를 구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4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숫자 부분에다가 여기에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d-average 함수 쓰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떨까요? d-average 함수 호출하셔야 되겠죠. 자, 함수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여기 함수 추가 상자 이용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이어인데요. 자, 이어 옆에 세모를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d-average 함수인데요. d-average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럴 때 찾으시는 방법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함수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상자가 뜨는데 여기 위쪽 부분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d-average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적으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d-average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라운드 함수의 인수 상자는 닫히고 지금 추가하신 d-average 상자가 떴죠.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라냐면 다른 함수와 다르게 d가 붙은 데이터 함수는 반드시 위에 제목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위에 제목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필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 평균이거든요. 두 번째 필드라고 하는 것은 위쪽의 제목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 월 임대료 평균이니까 월 임대료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어느 업종이 제조인 거죠. 그러면 업종이 제조인,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전 함수로 돌아가려면 아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현재 그 함수 인수창 저 위쪽에 수식 입력조에서 어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d-average 부분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전 함수는 여기 라운드죠. 그러면 라운드 그 함수 이름 사이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 이전 함수 그 인수 상자를 띄울 수가 있는데요.
다 완성됐으니까 더 할 게 없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에 쉼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를 중첩해 갖고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좀 찾으셔가지고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의 평균 해가지고 얘는 정의된 이름 보증금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가로 안에 함수 이름이 sumif랑 countIf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umif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countIf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기능과 형식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의 합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합계를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 그러니까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sumif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sumif 함수를 호출을 하시고 fx. 자, sumif 함수 인수상자가 뜨면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 범위거든요. 자,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인지는 뭐가 되냐면, 자, 입주일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입주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죠. 이 입주일 중에서 뭐예요? 2016년 이후니까 어떨까요? 이후라고 하는 거는 크다란 뜻이죠. 크거나 같다. 2016 빼기 01 빼기 01.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뭐죠? 보증금의 평균이니까 보증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 보증금에 뭘 구하게 되냐면 sumif니까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 값은 sumif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 거고요.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가로 뒤에다가 자 나누기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countIf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자, countIf 더블 그 다음에 fx 하셔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입주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는 이 입주일 중에서 어떤 거죠? 2016년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크거나 같다 2016 빼기 01 빼기 01.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저는 하이픈으로 입력을 했죠. 하이픈 말고 슬러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합계 나누기 개수 하니까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쉼표 스타일 적용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함수를 풀어보셨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 다 처리하고 함수를 한 3개 정도 또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1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